타인명에 의한 주식의 주식 인수의 법률 관계.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주식을 인수하려고 그래요. 주식 인수 대금도 다 갑이 냈어. 그런데 명의를 을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를 하는 거야. 자, 을의 명의 얘가 드러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고 갑이 숨어 있으니까 조그맣게 가로로 쓸까요? 표현은 이제 얘네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의 신탁자, 명의 순탁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주주, 형식주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명의 대여자, 명의 차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출자자, 명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실제 출자자, 명의자 이 표현은 이제 2017년 12월에 나왔던 판례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냥 딱 봤을 때 가장 그 의미가 잘 와닿는 표현.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실제 출자자. 이게 잘 와닿잖아. 얘는 명의자.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으니까 명의자. 뭐 얼마나 잘 와닿아요. 명의 신탁자, 명의 순탁자 그러면은 누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생각해야 돼. 한번 생각해야 돼. 꼭. 실질주주, 형식주주 이건 그나마 괜찮아. 실질주주, 형식주주. 실질주주, 형식주주. 이건 금세 와닿죠. 근데 명의 대여자, 명의 차용자 이것도 잘 안 와닿아. 얘가 이제 대여자고 얘가 차용자거든. 잘 안 와닿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판례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걸 쓸게요. 첫 번째로 납입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납입 의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 납입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건 이 명의자가 가설인인 경우와 또는 가설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명의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와 명의자가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이 경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요 경우에는 실제 출자자가 제가 그냥 갑을 이렇게 쓸게요. 실제 출자자를 갑, 명의자를 을 이렇게 쓸게요. 실제 출자자가 납입 의무를 부담을 해요. 명의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가 연대해서 납입 의무를 부담을 해요. 연대는 당연히 부진정 연대예요. 상법에서는 진정 연대는 거의 없어요. 다 부진정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 보험법 뭐 이런 데서 좀 진정 연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상행위 면에서도 진정 연대가 좀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근데 회사법에서는 없어. 다 부진정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라고 하면.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음이죠. 주주 지위의 귀속, 주주 지위 귀속. 그 다음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주주지위 귀속하고 주주권 행사 뭐가 다른 거냐? 주주지위 귀속은 누가 주주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사고 싶으면 갑하고 을 중에 가서 누구한테서 사야 그 주식을 사실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주권 행사의 문제, 이거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익배당 청구권, 의결권, 기타 등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누구인가, 그거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것도 가설인, 승낙 없는 경우와 승낙을 받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돼요. 가설인, 승낙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누가 되냐?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돼요.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뭐 주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가설인,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주주라 그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승낙도 안 한 사람한테 주주라 그래요? 자기가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돼요. 요 경우가 문제죠. 승낙을 받은 경우. 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주주가 돼요. 명의자가.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되기로 약정을 했고, 그리고 주식 인수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승낙을 했을 때, 그때는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2017년 12월에 나왔던 판례, 그 판례에 따른 결론이에요. 자, 주주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 주주권 행사. 가설인이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이때는 이제 언급이 없어요. 이 주주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는 이제 2017년 3월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지금 보는 건데, 이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냥 실제 출자자가 주주권 행사한다 이런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봐도 돼요. 네, 승낙을 받은 경우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는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경우가 좀 다르죠. 요 경우에 주주가 되는 자와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